면담 다음 날 친한계 의원과 원외인사 한 명까지 22명이 모여서 번개 만찬이라는 걸 했어요. 네. 통상적인 이제 세과시 영역을 보이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번개 만찬을 가졌을까요? 청와대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밥 안 먹어도 나 밥 먹을 수 있다. 아. 밥 대응이죠, 밥 대응. 사실 네. 뭐 좌석의 배치 문제라든가 정진석 실장 옆에 앉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쾌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한테는 제로 콜라 주고 그 바로 뒷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 모임을 준비했다는 것은 진짜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처럼 이 식문화를 식구잖아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렇죠. 너 식구 예.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쉰 밥이 그릇 난들 넣어줄 밥이 있으랴. 옛날 시조도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시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식구를 몰라요? 몰라요. 그런 식구 쉰 밥이 그릇 난들 넣어줄 밥이 있으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네. 밥도 아깝다. 이런 부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나도 밥 먹을 사람 있다. 내 식구들이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특검법이라든가 윤석열 탄핵이 올라왔을 때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눈사람님이 장성철님 응원합니다. 슈퍼챗을 보내주셨다고 야. 하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5만 원이나 보내.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가 별일 다 있네. 아니 근데 그 한 친한계 만찬의 참석자 몇몇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죠. 좀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 주류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좀 온 것 같아요. 일단 삼성 출신의 고동진 의원, 사장 출신이죠. 조선일보 출신의 유용원 의원, TV조선 출신의 박정훈 의원, 검찰 출신의 주진우 의원, 야. 의사 출신의 한지아 의원 등이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참석자 중에 눈에 띄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8명 참석했거든요. 아.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정도만 선수가 높은 것 같은데 장동혁, 재선, 조경태, 사선, 육선. 육선 아니에요, 육선에. 김상훈 사선, 그다음에 뭐 김영동 재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서범 장동혁 재선 네. 뭐 요 정도지 거의 70%가 초선이거든요. 당내 소장파로 또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바른 말 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네요. 아직은 네.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받은 사람들 비례가 8명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의 한동훈 대표가 이 사람들 공천 줬으니까 이 사람들 보훈의 차원에서 참석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들도 이제 그래 보이는데 네. 이게 전력이 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치력이 있고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서울 수도권 4명, 부울경 4명, TK 3명, 충청권 1명, 강원 1명, 비례 8명이란 말이야. 근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중량 한동훈계의 허약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저는 망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상을 정리할 큰 어른이 없어졌어 이제. 예전에 뭐 김종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래도 김영호 전 맞아요. 국회의장이 네. 와가지고 좀 쓴소리도 하고. 김무성 의원도 넣어줘야지. 김무성 대표도.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 있으면서 네.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거 그냥 이제 잠깐 그냥 번개 쳤는데도 이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한 35명은 맞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뭐 온다고 했는데 막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온 의원들 어제 비 와가지고. 네, 7명 그리고 또 7명 해서 네. 우리는 35이야 이러고 있죠. 사실 친윤 의원들도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주류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윤한홍 이런 의원들이라든가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도 큰 의미 있는 사람들 아닌데 네. 실제 제가 실명 거명할게요. 조호영 의원 뭐 예를 들자면은 그렇지. PK의 김태호 의원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들이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소개보 수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원외가 되었지만은 부산시장 하셨던 서병수 전 의원 네, 네. 이런 분들 PK에서 존경받는 의원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정치도 잘 모르고 이 힘의 풍향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선들 데리고는 이 경량을 헤쳐나가지 못해요. 아니 국민의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 그대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풍향계가 돼주는 건데 주호영이나 김태호 이런 분들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안 하고? 눈치를 보는 걸 수도 눈치. 있고 네. 한동훈이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으로 과연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한동훈보다는 난데 내가 뭐 한동훈 밑으로 들어가 굳이 뭐, 움직여. 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한동훈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현재 정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는 깜이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거다. 그렇게 선생님, 생각해요. 저는 근데 뉴스를 보면서 한 20여 명 모였다 이런 기사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저는 이 숫자가 교섭단체 구성 안 딱 돼, 안 돼. 요건이 넘어가는 느낌으로 탈당의 트라우마는 있어요. 아, 분당의 트라우마가 바른정당. 보수파에 있어요. 다른 정당의 네. 어떤 그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보수 우파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정치 못해요. 너무 추워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서로 이 근거지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헤게모니 니들이 나가라. 네가 나가 대통령 네가 탈당해. 그럼 이제 윤핵관들은 한동훈 너 출당시킨다 막 이러겠죠. 네. 탈당과 출당 이 싸움이 벌어지죠. 아니 한동훈 대표는 여하간 음. 대통령과 그런 면담에서의 그냥 아쉬움을 남긴 상황에서 오늘은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상의되지 않은 얘기라고 하면서 이건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의원들 의견 물을 얘기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뭐 저기 뭐야 뭉개버리는 거죠. 네,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감찰관도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네. 제2부속실도 의미 네. 없고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네. 수사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도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에 오다가 있었다. 이 대통령실 미팅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 관심을 안 보였대요. 별 관심을 안 보였대요. 얘기한 도중에. 예, 네.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본인도 이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시점을 고민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은 일말의 반성이라든가 일말의 어떤 틈이 벌어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조그마한 틈이라도 벌어지면 이 두 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밟아버리겠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려면은 동네 애들 말고 어른들하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명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 계열 쪽 사람들하고 이제 다선들은 친분이 있잖아요. 네. 다선들도 영남 중진들은 대부분이 비윤 비한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둘다 굉장히 아니다. 싫어하고 예. 한동훈 대표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노인은 잘 모른다는 거야. 같이 안 해봐서. 우리는 같은 당이니까 더 잘한다는 거야. 이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고 실제로 여당 의원들에게도 압박감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본인이 저 서초동 편집부장 하듯이 언론 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이벤트하고 사진 내가지고 뭐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구교영 기자님 워낙 이제 취재 잘하시고 정보 많으시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를 하고 방침을 세웠다가도 장성철 얘기했어? 안 해. 이제 이렇게 뻔하긴 한데 빨리 해. 빨리 하십시오. 예. 빨리 해.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이제 시골에 좀 보낸다. 몸이 안 좋아서 시골에 보낸다라는 좀 논의 사항과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세요? 아니 뭐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대통령실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정도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막 많은 뭐 요구가 있었잖아. 어디로 보내라 네. 말 진짜. 근데 그거보다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요양 형식으로 되게 좀 지방에 시골에 좀 보낸다. 그런 생각도 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참모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몸이 아파 진짜 요양하러 가는 몸이 진짜 아파가지고 이렇게 상황 인식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몸이 안 좋다. 네. 지금 근신설, 백담사설
자, 유배설이죠. 그다음 나온 게 이제 망명설 있고요. 망명설. 그다음에 서초동 가정법원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초동 가정법원설은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네.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일본 북해도로 온천 여행을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 택도 없다고 오지 말라고 뭐 이런 분들 한국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여하간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이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기국회는 또 이제 원내대표의 시즌인 건데 연락 싸우죠 이제. 계속 싸울까요? 특별감찰관 이것도 뭐 당연히 추경호 어. 원내대표가 야당이랑 협의해가지고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검법안 네. 한동훈 대표가 뭐 협상할 거예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 그리고 당 대표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한 예산 법안 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여야의 굵직한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개헌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도 뜬금없이 툭툭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기 개편에 서로가 안전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네. 그런 좀 전략적 고려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장 소장님께도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간에 한국 보수의 적통이에요. 그런 맞아요. 사람의 뒤통수를 쳐서 무너뜨리는 것과 족보도 없이 굴러온 정권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실제로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권은 그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세력 내에서 그나마 양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두려움을 좀 빨리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네. 민주당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뭘 갖고 와요? 대통령을 가져가시라고.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가져가시라고. 원래 거기서 검찰총장 시키셨으니까. 그건 저기 평산 가져가세요. 책방에 물어보세요. 두 분 폭탄 돌리기 하시는 아니 최명수님 오늘 장성철 소장 인기가 너무 아, 왜 좋아요. 그래? 예.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어. 슈퍼챗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군산 그리고 월요일날 광주를 갔다 왔거든요. 네. 정말 길거리를 못 지나다니고. 아 진짜로? 정말 제가 이렇게 내가 다시 정치를 해야 되나. 아 그 생각이 들 진짜로? 정도로 예. 못 지나다니겠어요. 그래요? 계속 알아봐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제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야 연예인 느낌으로. 아니 근데 호남에는 왜 가신 겁니까 혹시? 네. 왜 가신 거예요? 예. 저 광주 MBC 공개 방송이 있어가지고 거기 네. 갔고요. 군산은 그냥 운동하러 갔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대구도 한번 가보시지 그러세요? 대구 가면 오히려 지금 저기가 이러겠지. 아니 제가 2주 전에 경북 영주에서 네. 촛불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네. 4,500명이 모여서 경북 영주에서 영주에?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아니, 근데 그 주말에 한 집회입니까? 그게? 주말 집회를 네. 토요일 날 했는데 한 경북 영주에서 촛불 집회에 4,500명 모였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민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의 면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적 쇄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토를 다시 그날을 복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대통령실이 공개한 면담 사진에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등장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일부러? 자르라고 해봐라 잘리나 야. 뭐 이거죠. 네가 잘리지 내가 잘리냐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네. 들고 대통령과 여사가 대단히 신임하고 있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에서 우리가 하나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아, 그래요? 대화에서 없다고 안 했잖아요. 좋아 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야? 뭐가 문제야? 문제를 지적해봐. 얘기해봐. 그랬잖아.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강기훈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걸 정직 2개월 때려요. 그것보다 구체적인 뭐 사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에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내 사람, 여사 사람이니까 보호할 거야.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다. 아니 말씀하신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 음주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런 분이 여기 근무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로 물었더니 네. 대통령이 이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리 방송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는데 이거는 공직하는 사람의 기본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현직인 상황에서 네. 그런 경우에 바로 잘렸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 비서관 한 사람이 청와대 앞에서 음주로 걸려가지고 맞아요. 당일날 바로 해임됐습니다. 네. 아, 정직 기관이어서 조치를 못하는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예. 기준이 되게 다운된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공직자들이 음주운전해도 정직받고 다시 복귀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주가 조작은 한 것 같은데 기소도 안 돼요. 아까 주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투세 민주당이 지금 계속 네. 폐지할까 유예할까 아직 뭐 그대로 당론이- 시행할까 네. 당론이 안 정해져가지고 되게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하다. 전쟁 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주가 조작에 대단히 관대하구나. 그러면 김건희 여사 엄청 떨어지죠. 통정매매 네. 했잖아. 했는데 그거를 기소를 안 해? 벌을 안 줘? 와, 저 나라 그런 금융 시스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놓은 게 이 정권의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이 이제 강훈 전 비서관이나 또 이제 김호진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 관광공사 사장이나 공항공사 사장 낙하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법조팀 출신 기자예요. 네. 그 사람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국의 관광을 뭐 어떻게 또 뭐 법조팀에서 하듯이 뭘 정보 빼내고 뭐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적임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검찰 없잖아요. 출신이 좀 부족했나요? 관광 쪽은? 그런가? 그리고 김호진 비서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차관 저랑 예. 잘 아는데 예.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다시 불러들여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제가 지금 또 뭘 맡는 거는 좀 윤석열 정권이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본인이 거절하는 게 맞죠. 근데 참 욕심이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리고 이 공교로운 일인지 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제 TV조선 보도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면담한 날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실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당일에 행정관 수십 명이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에 가입했다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 나왔던데 들었습니다. 뭐 이거 이렇다면 무슨 신호입니까 이게? 우린 더 숨어버릴 거야. 두더지 심보죠. 네. 그 제가 이명수 기자라든가 뭐 장인수 기자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요. 다양한 이 텔방, 톡방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가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안성이 높은 네. 이 매체로 옮기고 또 그 숫자도 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뭐 20명 있었다면은 좀 더 핵심인 5명, 6명 줄이고 안전한 사람들 위주로 이런 예. 식으로 이 정권 자체가 좀 더 협소화해지는 거고 실제로는 정권의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완돼서 이제 삐져나가고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에서 망하는 시발점들입니다.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요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권 중반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선호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엄청 좋아요. 좋아요? 왜요? 경력이 지금도요? 되니까. 경력이 되고 네.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대. 일이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딱 이제 여러 가지로 체면 유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청와대 근무하는 네, 느낌이잖아요. 경력도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도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은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사표 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한번 해보는 것은 대단히 본인 경력 이거 나중에 공직선거라든가 이 당내 경선용 쓸 때 어떤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는가, 어떤 맞아요. 정부 때 대통령실에 근무했는가 너무 이거 중요하죠. 예. 적도록 해야 돼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냥 피해자입니다. 왜 언제적 적으신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네. 오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 그때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인기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 되니까 그걸 노무현 정부에 근무했다 어디 정부에 근무했다 안 쓰더라고. 그리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또 재평가돼서 인기가 네, 맞아요. 예. 올라갔고 예.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순간들이 오고 하는 거죠. 그죠? 윤석열 네. 정부에 근무했다는 것은 역사적 오욕으로 남도록 근데 제가 친일 임명 사전은 못 만들더라도 친준 임명 사전은 제가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제가 사전에 그러니까 그게 경력은 되게 좋잖아요. 그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이렇게 안 쓰잖아. 그냥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맞아요. 쓰니까 네. 경력에는 상당히 좋죠. 일반 행정 공무원 한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근데 여하간 이제 친한계와 대통령실의 변수는 딱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제가 예측하기는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고 똑같은 있는 거죠. 인식을 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법안을 뭐 민주당이 내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중에 몇 분이 모여서 내든지 또 개혁신당이 내든지 그렇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번 기회에. 맞아요. 그런 것이 한동훈 대표나 보수파 진영에서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조중동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되게 연일 세더라고요. 계속 세게 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도자로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디딤돌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대한 높아 보인다. 고민을 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남이 이제 곧 뭐 성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래 백지 줄 테니까 한동훈 표로 한번 만들어 봐. 우리 밀어줄게. 뭐라도 민주당은 해야지. 되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거기서 나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 관련해서 하면은 이제 보수파 진영에서도 이재명 짜고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한동훈 너 지금 될 것도 안 되지. 안 돼,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이재원 대표랑 거리두기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일 수 있잖아요. 상대가 이제 적전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전략 전술이 굉장히 입법 전략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섞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교환해서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까요? 일단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의 내부의 분열의 문제고 적대적인 프레임 속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 뭐 첩자를 침투시킨다, 네. 뭐 밀정을 보낸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에서 반헌법적이라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가지고는 합법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사실은 반헌법적이냐 뭐 몇 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에요. 몰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아무도 못 꺼내는 거야.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수 언론 내에서도 김건희 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로쳐서 안에 들어가면 이 꼴에서 윤석열 정권 몰락이야.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전략적 고려예요. 다만 그거를 서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안 꺼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여권 내에서도 여론이 폭락하고 보수 세력이 좀 더 분열해가지고 윤석열로부터 지지 세력이 또 얼마나 떨어져 나오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하나의 힘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특검법은 계속해서 던지는 거고 다만 국회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살라미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들어가는 네. 거. 그리고 또 중도 보수적인 분들에게도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저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혹자는 그 명태균 게이트가 특검법 안에 들어오면서 여당이 좀 더 동의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관측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여당이 동의하는 왜냐하면 거예요? 여당에 이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거명되다 그 보니까 안에 리스트에. 그런 부분들이 보수의 그 뭔가 이제 어려운 지경으로 이를 수 있는 뭐 쉽게 시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나 그렇게 뭐 그 명태균 씨랑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명태균 씨 사건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욱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몇 달 앞두고 이거 터졌어 봐요. 이거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 그냥 네. 선거 그냥 끝났어. 아.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다행이다 불행 중. 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윤핵관들은 왜 대통령한테 그래 김건희 여사 뭐 잘못했어 한동훈 네가 나빠 막 이러지만 오히려 다수는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이거 하늘이 내려준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더 많아요. 그 일망타진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른바 일부에서 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보수 괴멸론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보수 괴멸이 되니까 보수도 아닌 황당무계한 이익 집단들, 불나방 같은 권력 추종자들이 정권을 먹어버리는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명단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그 연루된 사람들 다 척결해야지 이렇게 저는 사고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명단이 유출된 것도 저는 제가 경위를 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그렇게 이게 하는 오히려 거네. 전선을 네. 흐리고 있어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와 김건희 씨의 개입설과 김영선 씨의 공천 대가설 요 부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네. 지역에서 국민의힘 계열에 정치했던 사람들이 다 명태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명태균이 중심이 돼버려요. 이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